예, 안녕하십니까. 루시드 비전에서 한국 지사를 담당하고 있는 백호입니다. 예, 저희 오늘 루시드 비전에서 오늘 이번 섹션에서 발표할 주제는 FA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루시드의 최신 기술 및 라인업이라고 주제를 잡았고요. 저희 루시드는 매년 새로운 제품의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산업용 비전 카메라 제조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비전 카메라를 매년 선보이면서 저희가 루시드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한 기술들을 주로 소개해 드리면서 저희 최신 제품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측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저희 이번 섹션 중에서는 다양한 제품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중점적으로는 이제 최근 비전 시장이 고해상도와 또 고속화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10기가 그다음 RDMA 기술에 관련된 제품들과 그 기술을 메인으로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이 10기가의 RDMA 기술은 2022년도 독일 비전 쇼에서 처음 프로토타입으로 저희들이 선보이기 시작을 했으며, 이 기술은 저희 루시드가 처음 선보이기 시작했지만 루시드만의 기술로서 고유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 관련 인더스트리 파트너들과 비전 시장의 어떤 그 표준화로 적용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에서 제안하는 이더넷 고속 인터페이스의 장점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루시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시드는 산업용 비전 카메라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1기그의, 2.5기그의, 5기그의, 10기그의, 그리고 최근에 25기그의까지 이더넷 비전 테크놀로지에 기반을 두고서 2D, 3D 이미지 및 다양한 스펙트럼 카메라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이 이제 다양한 속도와 다양한 해상도의 센서들을 적용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100여 종 이상의 모델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캐나다 밴쿠버에 두고 있고요. 개발 및 생산 모두 다 캐나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및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이제 지사를 두고 있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먼저 이더넷과 기그의 비전 간의 관계를 설명드리면은 이더넷은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이제 10Mbps, 100Mbps, 그리고 최근에 이제 800Gbps 속도까지 이제 속도가 많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그의 비전은 이더넷 프로토콜에 기반을 두고 2006년부터 처음 도입이 됐고요. 2006년부터 처음에 버전 1.0이 시작되면서 2011년에 버전 2.0, 2.0부터는 데이터의 어떤 재존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패키지 재존성하고 그 다음에 10기가 bps 하이 스피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같이 동기화시킬 수 있는 PTP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2.0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2.1 버전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2.1 버전부터는 이제 3D 데이터, 여러 가지 3D 데이터를, 복잡한 데이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 릴리즈된 거는 2022년도에 버전 2.2, 2.2부터는 이제 제너릭 데이터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구조의 기능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드에서 바라보는 다음 단계의 기그의 표준은 이미 다른 산업 분야에서 검증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머신 비전 환경에 최적화하여 도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RDM이라는 기술을 저희가 찾았고요. 이 RDM이라는 기술은 이미 인피니티 밴드라는 기술이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피니티 밴드라는 기술은 어떤 거냐면은 데이터 센터나 그리고 HPC 같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PC에서 서로
서버들 간에 데이터를 통신을 할 때 쓰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고속의 데이터들을 그 서버 통신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들을 인피니티 밴드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더넷 베이스의 환경에서 적용된 기술이 로키라는 기술이고요. 로키라는 거는 리모트 오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오브 컨비저드 이더넷이라고 해서 이더넷 환경을 기반으로 이 직접 메모리 전송, 데이터 전송을 하는 기술입니다. 로키라는 기술은 2004년도부터 이미 시장에서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14년에 버전 2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시드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기그이 비전 다음 버전으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기그이 비전 2.2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3.0이 이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그이 비전 이제 이 표준화 협회 홈페이지고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로키 버전 2가 기그이 버전 3.0부터 스탠다드로서 도입이 될 거라고 이미 어나운스를 한 상황입니다. 기그이 비전에서 그러니까 로키가 이제 RDMA라는 기술인데 RDMA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재 기그이 비전에서 사용 중인 UDP 방식의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기그이 비전 스탠다드로서 2006년부터 UDP 방식이 도입이 됐고요. UDP가 채택된 이유는 1GBps 속도와 낮은 레이턴시 그리고 하드웨어의 어떤 단순성 때문에 단순성이 최적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UDP 방식으로 이제 기그에서 이 해당 기술을 도입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UDP는 매우 낮은 지연 시간으로 패킷을 전송할 수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의 품질이나 데이터 어떤 흐름 관리들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UDP 자체 프로토콜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런 품질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패킷을 모니터링하고 누락된 패킷에 대해서 재전송을 요구하는 건 다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이미지가 보실 수 있을 텐데 카메라로부터 이제 PC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때 패킷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가지만 저 순서가 딱 순차적으로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PC에서는 패킷을 받으면은 저 패킷들을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누락된 패킷에 대해서 카메라에게 다시 재전송을 요구해야 됩니다. 카메라에게 재전송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는 기존의 데이터를 보내는 걸 멈추고 데이터를 다시 해당 누락된 패킷을 다시 전송을 하고 전송이 오면은 다시 호스트 PC에서는 그거를 다시 재정렬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UDP 방식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패킷을 모니터링하고 누락된 패킷에서 요청이 함으로 이게 CPU에는 이제 호스트 PC에는 부담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지난 10년간 고해상도 센서와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센서 등이 등장함으로써 비전 환경에서의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 높은 대역폭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증가가 됐고요. 과거에는 소수의 카메라를 활용한 비교적 단순한 연결이 주가 됐었다면은 현재는 다양한 작업과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환경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 복잡성도 상당히 증가하였고 그리고 그만큼 백엔드 시스템 부담도 많이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DP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보면은 전송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이 호스트 PC에 맡겨진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작동될 때는 어떠한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패킷이 전송되다가 누락이 되면은 해당 패킷을 다시 재전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패킷을 다시 클라이언트 카메라로부터 받아가지고 다시 그러한 어떤 순환 구조를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은
결국 CPU는 계속 이 패킷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악순환이 돼서 CPU 로드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데이터가 미싱이 생기고 패킷이 잃어버림으로써 이제 데이터 미싱이 생기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상에서 버틀넷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 문제에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루시드에서에 대한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현재 10기가와 같은 고속의 데이터 환경에서 비전 시스템은 이러한 네트워크 버틀넷과 같은 특정한 상황, 코너 케이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CPU의 성능을 많이 높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CPU 성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루시드에서는 이러한 호스트 시스템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이미 다른 산업에 적용된 솔루션에서 찾았습니다. 이건 비전 업계가 아닌 이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나 HPC 같은 고성능 슈퍼컴퓨터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를 이미 해결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기술이 인피니티 밴드라는 기술이고, 이더넷을 통해 적용된 기술을 로키라고 불리우는 RDMA 기술입니다. 루시드는 해당 기술을 지금 현재 고속 비전 솔루션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으며, 로키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CPU, 아까 말씀드린 UDP는 CPU 개입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CPU 개입 없이 디바이스와 실제 네트워크 장치 간에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UDP 모드에서 데이터의 전송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실제 이제 두 호스트 PC와 디바이스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보시면 다이어그램처럼 보시면은 피지컬 레이어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령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리고 소켓 레이어, 그리고 피지컬 프로토콜 레이어, 그다음에 네트워크 드라이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카드 하드웨어를 거쳐서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단의 동일한 프로세스로 이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현재 UDP 방식이고요. 각각의 레이어마다 실제로 버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버퍼들을 통해서 실제 PC, CPU가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복사 과정이나 어떤 컨텍스트 스위치,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단에서도 데이터를 받으면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거치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흐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이제 패킷이 발생하면은 그게 계속 이제 반복되면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뭐 데이터 재전송을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틀렉이 계속 이제 CPU는 그에 따라서 로드가 발생하고 버틀렉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속도로 상황에서, 톨게이트 상황에서 계속 이제 톨게이트 때문에 이제 버틀렉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차들이 많이 못 나가는 그런 상황처럼 이제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RDMA 스택이고요.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버로부터 직접 버퍼를 할당받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레이어들을 거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네트워크 드라이버, RDM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드라이버로부터 버퍼에 데이터를 바로 읽어서 바로 써서 볼 수 있죠. 써서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서버 단에 동일한 네트워크 카드로 데이터를 전송하면은 해당 서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할당한 메모리를 네트워크 드라이버로부터 할당된 메모리에 바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중간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CPU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CPU에 어떤 로드가 없다 보니까 데이터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전송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에서 RDMA 동작 원리를 보면은 우선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구성 상황은 RDMA 프로토콜이 지원되는 카메라 디바이스가 되겠죠. 저희 루시드에서 만들어진 카메라 같은 경우 그렇고요.
그리고 RDMA는 이게 루시드만의 아까 기술이 아니고 일반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미 쓰여지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RDMA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드도 있습니다, 시장에. 그 네트워크 카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카드에서 지원하는 드라이버, 윈도우즈나 리눅스 환경에서 쓸 수 있는 드라이버, 그리고 이더넷 케이블만 있으면 현재 이 RDMA 기술이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전송되는 과정을 보면은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OS로부터 이제 어떤 메모리 영향을 할당을 받습니다. 이 메모리는 OS는 간섭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 드라이버만 이제 쓸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접속된 어떤 공간들은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데이터 전송은 큐페어라고 불리는 전송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와 실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실제 네트워크 카드 간의 어떤 그 전송 메커니즘을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받는 건데, 실제로 이제 네트워크 카드가 OS로부터 메모리를 할당받고 준비가 되면은 그 신호를 카메라한테 보내고요. 카메라는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다이렉트로 네트워크 카드에서 할당된 메모리로 데이터를 바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완료됐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자세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RDMA를 구현할 때 이제 기본 요소로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드라이버 SPI API라는 게 있고요. 리눅스에서는 리브, 아이브, 버브 API라는 게 있고요. 이러한 그 API들은 칩 벤더, 우리가 아는 네트워크 칩 제조사들 인텔이나 마벨이나 브로드컴 등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RDMA 버전 2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이제 광섬유 기반으로 25기가나 50기가 네트워크 환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10기가 인터넷 속도에서는 PoE까지 지원되는 네트워크 카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루시드에서는 브로드컴 네트워크 카드를 우선 채택을 했고요. 브로드컴 네트워크 그리고 그 RDM 브로드컴 네트워크 카드와 그리고 드라이버를 가지고 RDMA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카메라에. 그리고 이 RDMA 기술은 오픈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계속 산업용 그러니까 저희 비전 산업 솔루션에도 널리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UDP 방식에서는 각 패킷마다 헤더들이 있습니다. 패킷 헤더들이 있고 그 패킷 헤더에는 패킷 이미지 내에서 어느 위치에 이 패킷이 위치하는지 버퍼 내 위치를 추적하는 역할을 하는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이 수신한 패킷을 헤더 정보를 읽어가지고 패킷 아이디를 식별하고 그리고 그 헤더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올바른 메모리에 위치하도록 이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있고요. 그런 프로세스는 이제 CPU가 그 헤더들의 정보를 읽어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방식은 이제 네트워크 효율성을 굉장히 낮추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네, RDM에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RDM에서는 패킷 전송 시에 오직 하나의 리더라는 것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패킷 헤더가 없고 전송되는 데이터는 패킷 헤더가 없고 만약에 누락되는 패킷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트랜스퍼 전송 메커니즘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에 이제 패킷이 오다가 어떤 누락된 패킷이 있으면 해당 패킷을 다시 카메라한테 요구하고 그다음 그런 어떤 패킷들의 이제 패킷 시퀀스 넘버라는 게 존재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이 RDMA 기술을 UDP와 실제로 비교해 본 벤치마크 자료고요. 실제로 4대의 저희 10기급 이 카메라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카드는 2대, 그러니까 2포트짜리 10기급 2포트짜리를 사용을 해서 총 4대의 카메라를 인텔 i9 CPU 128기가 메모리에서 이제 돌려본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데모를 진행할 때는, 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는 호스트 사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을 따로 하지 않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받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UDP에서 보면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4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돌리면서 CPU에 들어가는 퍼포먼스를 보면은 약 한 5.38% 정도 CPU를 먹었었고요. 이거를 RDMA를 적용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CPU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가 전송됐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송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관여를 하거든요. 데이터 전송에. 그래서 0.08% 정도 CPU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률이죠. 이게 CPU 사용률. 그리고 이게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볼 수 있는 CPU 사용률인데 여기 보면 CPU로 되어 있고 IO라고 또 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DMA 환경에서 이제 IO 이 인풋 데이터의 흐름을 보면은 RDMA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10기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기가 4개면은 40기가 bps 데이터가 흐르는 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윈도우 환경에서. 근데 이제 UDP 환경, 죄송합니다. UDP 환경에서. 근데 RDMA 환경에서는 저 IO 데이터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윈도우즈가 그걸 OS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지금 현재 CPU에 대한 사용률만 보여주는 거고 IO 정보는 데이터 흐름의 정보는 윈도우 환경에서 없다라고 안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윈도우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OS가.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다중 연결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RDMA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1대1 연결. 그러니까 실제로 디바이스마다 네트워크 카드 한 포트씩 연결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여러 개를 허브를 통해서 PC 하나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저렇게 오른쪽과 같이 연결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10기가이라면은 만약에 4개가 카메라가 10기가의 카메라 스위치 허브에 붙었다 하면은 PC로 갈 때는 전부 다 동시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거를 밴드위스를 나눠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8로 나눠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RDMA 연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RDMA를 채택할 때 한 가지 이제 UDP 대비 핵심 기능을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멀티캐스트 기능인데 RDMA는 1대1 연결 방식이기 때문에 멀티캐스트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루시드에서는 지금 제니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니캠에서 지원하는 어떤 제어 흐름을 활용하고 이렇게 지금 1대 다, 그 다음에 그런 연결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GPU 프로세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 GPU 다이렉트 기술입니다. 원래 GPU 다이렉트 기술은 다른 GPU 메모리에서 또 다른 GPU 메모리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OS와 CPU를 우회하도록 설계된 기술인데 루시드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실제 카메라에서 GPU 메모리로 직접 스트리밍하는 기술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게 루시드가 지금 바로 RDMA 기술에 대해서 바로 다음 목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RDMA 기술이 기그이 비전 3.0에 도입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GPU 다이렉트 기술은 지금 현재 기그이 비전에서 아직 스탠다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데 루시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GPU 다이렉트 기술을 프로타입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아직 릴리즈되지는 않았지만 정식 릴리즈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프로타입 운영하고 차후에 이제 GPU 다이렉트로 하는 기술도 리눅스 환경, 그다음 윈도우즈 환경에서 실제 카메라로부터 윈도우즈 메모리 영역이 아닌 GPU 메모리 영역으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CPU가 바로 GPU로 다시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 없는, 그만큼 레이턴시도 더 낮아지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에서 지금 현재 이 10기가의 RDMA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들이고요. 트라이톤 10이라는, 좀 이따가 다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설명을 드릴 거고, 트라이톤 10이라는 최근에 새로 나온 제품과 그 다음에 아틀라스 10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하반기에 나올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아틀라스 25 제품에 이제 이런 RDMA 기술을 모두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루시드는 지금부터는 이제 10기가 이상 지원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RDMA를 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RDMA 기술은 이미 시장에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컴 칩을 이용한 네트워크 카드, 그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 카드가 이제 RDMA 지원하는 카드로서 루시드 제품하고 호환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루시드가 이제 기그이 쪽에서 이거를 선보이다 보니까 기존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POE라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루시드는 실제로 이제 POE가 지원이 되는 10기가의 투포트짜리, 그다음 4포트짜리 RDMA 카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루시드는 그 네트워크 카드를 직접 캐나다에서 개발하고 생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5기가의 네트워크 카드는 이미 RDMA 지원되는 게 시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루시드 가장 최신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거고, 최신 제품들을 통해서 루시드가 어떤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드린 트라이톤 10이라는 모델이고요. 기존에 원래는 저희가 아틀라스 10이라는 탱크의 제품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컴팩트해진 사이즈입니다. 기존 아틀라스 10 같은 경우는 규격이 가로 세로가 55mm by 55였는데 이건 44mm, 44 by 44mm입니다. 그래서 좀 더 컴팩트해졌고요. 그리고 컴팩트해졌지만 루시드만 어떤 기술을 통해서 발열도 되게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볍고, 그 다음에 발열도 낮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제품으로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게 사이즈가 좀 작아지다 보니까 기존 이제 소니 2세대 센서는 적용하지를 않고 소니 이제 3세대 그리고 4세대 센서만 현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제품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올 상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돼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보시면 소니 IMX 53 시리즈 위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5메가부터 24메가까지 적용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예정인데, 소니 IMX 54 시리즈는 기존 53 시리즈보다 좀 더 속도를 낮춘 더 저렴한 센서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5메가부터 24메가까지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IMX 420, 421은 소니 3세대 센서 적용한 모델이고 글로벌 셔터 지원하는, 그리고 IMX 492, 183은 롤링 셔터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센서들을 지원하는 모델들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VS 카메라라는 거고요. EVS라는 카메라는 기존 카메라하고는 좀 방식이 다른데, 이 카메라에 대한 기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우선 카메라에 대한 어떤 시작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피시라는 회사가 이 EVS 카메라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을 선보이기 시작했고요. 프로피시가 실제로 소니와 같이 센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EVS 센서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EVS 센서를 가지고 루시드가 제품을 만든 겁니다.
현재 EVS 카메라는 0.9메가하고 0.3메가가 있고요. 루시드에서 두 제품이 이미 출시되어 있을 상황입니다. EVS 카메라에 대해서 우선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기존 카메라랑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른 카메라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에이리어 카메라는 프레임 단위로 영상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30프레임짜리라고 카메라라고 하면은 카메라 센서가 이미지를 받아서 33mm 안에 이제 이미지를 어떤 걸 프로세싱을 해서 매 33mm마다 영상을 이제 PC 호스트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이벤트 기반 센서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이나 셔터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기존 카메라랑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 카메라고요. 이거의 컨셉은 어떤 사람의 눈의 어떤 동작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있는데 픽셀 하나하나가 실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요. 픽셀 하나하나가 실제 빛의 변화를 받아서 어떤 내가 설정한 스레스홀드 이상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때 그 정보를 이벤트 데이터로 호스트로 보내게 됩니다. 이벤트가 어떤 전체 프레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반응을 빛의 변화를 일으킨 그 픽셀 자체에 좌표하고 그 다음에 시간 정보, 그 다음에 빛이 포지티브로 바뀌었는지 네거티브로 바뀌었는지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일반적인 프레임보다 작겠죠. 그런 데이터를 이제 PC로 보내게 되고 이 이벤트 하나하나의 간격이 1 마이크로세크에서 2 마이크로세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 레이트 개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0,000프레임과 같은 어떤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이 카메라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들은 이제 뭐 액체나 그런 빠르게 흐르는 그런 걸 모니터링 하거나 뭐 알약이 빠르게 흐를 때 그것들을 하나하나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카운팅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미 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희 말고 이 제품을 처음에 컨셉을 만들었던 프로피시에서 샘플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약이 떨어지는 거를 EVS 카메라가 찍으면 카운팅을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왼쪽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고요. 카메라 우리가 볼 수 있는 에이리어 이미지고요. 오른쪽 이미지가 실제로 EVS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좌표들이 오는데 그거를 실제 화면상에서는 저렇게 로우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D 데이터, 폴리곤 데이터 X, Y, Z 좌표가 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X, Y, Z 좌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폴리곤 데이터를 화면에 뿌리듯이 EVS는 그 아까 말씀드린 4개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화면에 디코딩하면서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빛의 변화, 센서가 빛의 반응이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저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시면은 이제 맨 밑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꽃이 이제 용접을 할 때 불꽃이 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모니터링 할 때 이런 카메라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시드는 이 카메라를 저희 기그 이 인터페이스에 처음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기존에는 이제 USB 방식이 다른 제조사에서 있었는데 루시드는 이걸 기그 이 비전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실제 아까 말씀드린 그 XYPT 그 구조의 어떤 데이터 구조를 그 EVS에서는 이제 EVT 3.0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GVSP 스트리밍 프로토콜에 실어서 실제로 카메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로가 아니라 PC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기그이 비전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제니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카메라를 제어를 하고요. 그리고 그 EVT 3.0 데이터 포맷이 이제 PC로 들어오면은 그 PC에서 PC 소프트웨어는 그걸 디코딩하면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루시드에서 저희 루시드 SDK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말씀드린 프로피시가 메타비전 스튜디오 SDK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프로피시 사이트에서 이제 메타비전 SDK 스튜디오를 구할 수 있는데
저희 루시드 카메라는 EVS 카메라는 프로피시 메타비전 스튜디오와도 호환이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드에 제공하는 탈 플러그인을 설치하면은 메타비전에서 제공하는 SDK하고도 SDK에서 루시드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프로피시 같은 경우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계속 개발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샘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피시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몇 가지 이제 샘플들과 어떻게 EVS 카메라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소스 코드와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것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핫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AI 프로세서가 AI에 대한 거고요. 이 카메라는 기존 AI 카메라들과 다른 거는 실제 소니에서 IMX500 그리고 IMX501 나온 AI 센서인데 이거는 차별점이 뭐냐면은 실제 센서와 AI 프로세서가 스택이 돼 있습니다. 스택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센서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센서 스택된 그 AI 프로세서를 통해서 실제 이제 그 AI 결과를 이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모델은 이제 TRI 123이라는 모델로 12메가픽셀의 카메라고요. 지금 저희 루시드는 올 상반기에 이 해당 모델을 지금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AI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는 노랄라라는 그 브레인 빌더를 소프트웨어 그 학습 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루시드에서 제공하는 건 아니고 소니 웹사이트에 가면은 노랄라라는 어떤 그 학습 툴을 실제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 버전이고요. 그 사이트에서는 무료 트라이얼 버전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누랄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AI 개발 소프트웨어는 그러니까 어떠한 물체들을 분류하거나 객체를 감지하거나 그다음에 그 감지된 객체들이 이상한 이건 오류다라는 그런 것들을 학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툴입니다. 이게 이 AI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방식은 실제 저희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서 제공하는 이제 카메라 AI 프로세서가 장착된 카메라로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취득을 합니다. 그 취득된 데이터를 누랄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다가 러닝을 시키는 거죠. 모델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오브젝트다, 이게 비정상적인 오브젝트다 그런 학습들을 누랄라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시키고요.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를 다시 저희 아레나 뷰 툴을 통해서 카메라로 다운로딩을 합니다. 카메라 다운로딩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영상들을 찍으면서 기존에 학습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런 것들을 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카메라가 센서가 나온 거는 조금 됐고요. 저희 루시드는 이 센서를 산업용으로 이제 처음 선보이는 거고, 이 센서가 작년 말에 인베디드 업계,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 업계에서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용 카메라고 라즈베리파이에서는 이 동일한 센서를 일반 베어봇 형식으로 소개를 했는데 그때 이제 라즈베리파이 업계에서는 좀 핫한 이슈가 됐었죠. 왜 그러냐면 이제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환경이고 AI 프로세싱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그 퍼포먼스가 없는데 이 카메라 센서 자체에서 AI를 해서 해당하는 결과 메타데이터만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라즈베리파이에서도 이제 AI 프로세싱을 할 수 있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루시드도 이 카메라가 이제 어떤 그런 AI 프로세서를 할 수 없는 환경, 인베디드 환경이나 그런 데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소니 사이트에
아트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브레인 빌더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그리고 당연히 무료 버전은 그러니까 유료 버전도 각 어떤 지원되는 기능에 따라서 그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등내서 이제 지금 소니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시드에서 최근에 선보이고 있는 카메라는 라인 스캔 카메라고요. 4K G픽셀 GL 3504가 센서가 적용된 4K 센서입니다. 해당 라인 스캔 카메라고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2.5기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4K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라인 스캔 카메라가 최근에 출시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쿼드 헤드라는 건데 카메라 바디 하나에 센서가 4개가 붙어 있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센서 4개가 서로 다른 화각을 서로 동시에 보고 그 다음 동시에 그 싱크 카메라 자체에서 싱크를 해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6메가 센서가 적용이 됐고요. 지금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다양한 이제 화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센서가 서로 다른 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 번에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동그랗게 뭐 제품을 하는 본다든가 그렇게 다른 화각을 본다든가 그런 데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동기화가 이미 다 카메라 내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듀얼 헤드 타입이고요. 듀얼 헤드 타입은 저희가 5메가하고 1.6메가. 그래서 듀얼 헤드 타입이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에서 스테레오처럼 이제 영상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디자인된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25기가 인터페이스의 제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루시드가 지금 선보이는 25기가 인터페이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광통신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광통신 케이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SFP 트랜스퍼가 필요한데 카메라 내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따로 SFP 광통신 트랜스퍼가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직접 전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사이즈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 나와 있는 아탈라스 10하고 동일한 사이즈의 규격을 갖고 있고 펜도 없고 발열도 적고 컴팩트한 25기가 치고는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카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니 4세대 센서 위주로 적용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소니 이제 와이드 타입의 센서들 IMX901이나 901 와이드 비율의 센서도 적용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RDMA 3.0 당연히 RDMA 지원하고 기가비전 3.0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5기가 라인업을 보시면은 하반기 때 출시를 예정하고 있고요. 5메가부터 24메가까지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에서는 주로 거의 저희 제품의 한 90% 이상이 다 소니 센서인데 최근부터는 G픽셀 그리고 온세미 센서를 적용함으로써 제품 센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세미 SGS 4500 센서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가 됐고요. 31메가와 65메가 센서 사이에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제품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루시드에서 이제 3D 뎁스 카메라를 출시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출시한 카메라는 헬리오스 네로라는 모델입니다. 루시드에서는 지금 3D 뎁스 카메라를 다양하게 현재 출시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 최근 출시된 카메라 같은 경우는 화각이 기존보다 가로 세로 반반씩 그래서 거의 4분의 1 화각으로 나온 제품이고요. 화각이 그만큼 좁다 보니까 보다 더 포인트와 포인트 간의 정밀한
정밀한 그런 클라우드 포인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당연히 좁기 때문에 이제 다중 조명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어떤 오류도 그만큼 더 줄어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저희 루시드에서 이제 다양한 TOF 카메라를 출시하고 있는데 보시면 헬리오스2라는 모델이 기본 모델이고요. 그 헬리오스2라는 모델은 기본 화각이 69도에서 51도, 그러니까 5m 거리에서 본다고 하면은 가로 6.9에서 세로 4.8m 화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라는 모델은 기존 2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더 좀 특별한 기능을 더 추가된, 그러니까 HDR 기능이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HDR 기능이나 하이 스피드 기능을 넣은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와이드라는 모델은 더 화각을 넓게 보기 위해서 기존의 2 모델과 모델은 2배 더 넓은 화각을 갖고 있는 카메라가 이제 와이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레이라는 모델은 이제 TOF 방식은 햇빛에선 좀 취약한데 야외에서 햇빛 아래서도 볼 수 있는 다른 파장대를 써서 거리 뎁스를 볼 수 있는 레이라는 모델이 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네로라는 모델, 좀 더 조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품 다양한 라인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다른 TOF 제조사들도 있는데 보통 TOF 제조사들이 그렇게 라인업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동일한 센서를 가지고 소니 센서를 가지고 TOF 센서를 가지고 이렇게 루시드만의 기술력으로 FPGA를 개발해서 그 기술력으로 다양한 기능들과 그리고 성능을 낼 수 있는 다양한 TOF 카메라를 지금 계속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의 어떤 평가도 굉장히 다른 어떤 TOF 센서보다 성능이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됐던 내용인데 이건 이제 10기가의 속도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카드고요. 아마도 시장에서 네포트, 10기가의 네포트에 PoE까지 지원되는 모델은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네트워크 카드 하나에 10기가의 네포트와 PoE까지 지원되는, 그리고 직접 루시드에서 직접 생산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모델입니다. 조만간 실제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것도 RDMA를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루시드 제품과 어떤 관련된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제품들의 어떤 데모가 지금 저희 밑에 B홀 943번 부스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트라이톤 10 RDMA 기술이나 그리고 헬리오스 네로 TOF 카메라, 그리고 EVS 카메라, 라인스캔 카메라, 그런 것들을 직접 지금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 샘플들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면은 한번 부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